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삼상역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단상역률을 살펴봤는데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회로 A가 주어지고 이 회로에 전류 I가 흐르고 거기에 전압 V가 걸려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료값입니다. 시료치. 전류 I와 전압 V는 시료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어떤 회로가 있겠죠. 당연히 회로가 있으니까 이게 전류 I가 흐르고 전압 V가 걸려 있겠죠. 그때 이런 회로 A의 역률 코사인 세타는 이 회로 A가 가지는 피상전력 분의 이 회로 A가 가지는 유전력으로 정의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정의는 이렇게 해놨지만 역률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는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전류 I와 이게 걸린 전압 V의 유상차 세타를 구해서 역률 코사인 세타를 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는 이 회로 A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총 임피던스죠. 이 회로 A의 총 임피던스를 구해가지고 복수 평면에 올려서 유상차 세타를 구하고 그에 따라서 코사인 세타, 즉 역률을 구한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로 A 내부를 보면 R, L, C 성분을 가진 소자들이 10개, 20개 해서 직렬, 병렬,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게 돼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이 회로 R 성분과 L 성분을 가지는 회로로 이놈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든 아니면 R 성분과 C 성분을 가진 회로로 정리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돼 있어도 정리하고 나면 총 임피던스 Z를 구해가지고 간략화가 아니죠. 간략화가 아니고 Z를 구해서 결국엔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Z는 어떤 실수값 더하기 J 다음에 어떤 또 값이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것은 허수값이 되는 거죠. 허수값.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가 되면 R과 C 성분을 가진 소자 이렇게 등가회로가 그려진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나와 같은 회로 해석을 하는 그런 전문가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등가회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등가회로를. 이제 삼상 회로에서 역률이 어떻게 구해지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건 삼상 3선식입니다. A상, B상, C상 그리고 전선은 세 가닥 하나, 둘, 셋 그래서 삼상 3선식이라고 하죠. 삼상 3선식. 모다는 코일 덩어리입니다. 코일 덩어리.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서 항상 이게 여러분들이 내 발음을 잘 못 들을 것 같아서 약간 좀 애매해서는 발음을 하는 거는 이렇게 일부러 막 적게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모다는 코일 덩어리입니다. 코일 덩어리. 따라서 코일 된 것은 L 성분이 강하죠. L 성분이 강하고 또 그리고 모다에 예를 들어서 컨베어 벨트가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컨베어 벨트에 올려진 물체라든지 컨베어 벨트 자체 그 기계 자체 포함해서 컨베어 벨트에 어떤 물체가 올라가게 되면 그런 물체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은 저항 R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다의 경우에는 R과 L 성분을 가지는 걸로 이렇게 등가위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모다는. 그래서 삼상모다는 안에 선이 6가닥인데 일반적으로 모다 단자 박스를 열어보면 모다가 있으면 이 축이 나와 있고 베이스 고정이 있고 이거 단자 박스가 있는데 모다에 단자 박스를 열으면 선이 이게 일반적으로 6가닥이 나와 있죠. 6가닥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6가닥을 가지고 이렇게 델타 결선을 하든 또는 Y 결선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모다의 등가위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R과 L, R과 L로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삼선식 회로에는 델타 결선을 한 모다도 연결되어 있고 Y 결선을 한 모다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0V를 쓰는 단상 모다 RL 380V가 아니죠. 여기를 먼저 380V라고 규정을 해놓고 380V라고 해야죠. 내가 이미대로 그냥 막 380V라고 하면 안 되죠. 즉 V, A와 B 간의 전압을 그 테스터기로 재보는 겁니다. 그럼 크기가 380V라는 얘기죠. 시료측값 380V 시료값. 다음에 VPC도 그렇고 VCA도 그러고 380V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단상 모다인데 380V를 쓰는 거죠. 단상 모다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히타 아니면 뭐 전등 뭐가 되겠죠. 저항만 있으니까 전등 아니면 뭐 히타 같은 거겠죠. 단상 380V 쓰는 히타라고 합시다.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서 역류율을 달아가지고 역류값을 측정하는 거죠. 이게 3장 3전식의 경우는 역류를 측정하는데 역류값을 이제 센싱을 하는 거죠. 할 때 이게 PT라고 합니다. 이걸 변압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변압기인데 PT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변압기가 똑같습니다. 이거 변압기가 똑같은 건데 이거 변압기. 그러니까 여기에 전압을 여기서 이놈 감아서 검출하는 거죠. 검출해서 이쪽으로 입력시켜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 전압을 여기서 이렇게 검출해 가지고 이쪽으로 입력하는 거죠. 대개 여기가 지금 380V니까 이게 이 사이 전압은 190V가 될 겁니다. 110V인가? 110V네. 110V. 이 사이 전압 시료값은 110V.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여기 사이도 110V 전압. 검출해가지고 그러니까 380을 110으로 다운시키는 변압기죠. 이제 그런 걸 이런 건 변압기라고 하는 거 PT라고 합니다. PT라고 해서 아마 이게 포텐셜 트랜스포머라고 아마 그 약자일 겁니다. PT가. 그다음에 이건 CT라고 하죠. CT. Current Transformer. 약자 CT에서 이건 전류값을 검출하는 겁니다. 이 선에 흐르는 전류값을 검출해서 이 역률계에다가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시상에 흐르는 전류값을 검출해서 이 역률계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3상 3전식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두 개의 상의 전압과 전류값을 검출해서 역률계에 넣어가지고 그 역률계에서 유상차 세타를 가지고 역률값을 계산을 해서 이 내부에서 이 표면 앞에다가 아이고 큰일 났다. 다 지워져 버렸네 이거.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삼상을 다 전부 검출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 이상에 가는 것만 값만 검출해서 영률계에다가 그 값을 영률계에 집어넣는 거죠. 넣어가지고 유상차를 알아내서 코사인 세타 값을 내부에서 계산을 해서 이 앞에 전면에 이렇게 바늘이 있어갖고 여기는 이 중앙 지점은 영률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측으로 바늘이 가면 지상 영률을 가리키는 거고, 지상 영률. 이 바늘이 좌측으로 움직이게 되면 여기는 100% 영률. 좌측으로 움직이게 되면 진상 영률을 가리키는 거죠. 진상 영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률계는 두 개의 값, 하나, 두 개, 여기 뭐 하나, 두 개, 두 개의 값만 검출해가지고 그 두 개의 값을 평균합니다. 평균해서 바늘을 움직이게 해주는 거죠. 바늘. 요거 뭐 y가 있든 델타가 있든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여기는 y가 있고 델타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걸 어떻게 검출한다는 결국에는 이게 검출하는 것은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상차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하나만 예를 들자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예를 들어 IA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A라고 하면 유상차라고 하는 것은 이 전류와 이 전압 간의 유상차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유상차 세타라고 하는 여기서도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를 뭐 I 뭐 L이라고 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L이라고 하면 여기에서의 유상차 그러니까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와 여기에 걸리는 전압 유상차가 아닙니다.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와 뭐 여기에 걸리는 전압 또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 유상차가 아닙니다.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 이 한 임피던스 이 한 개의 임피던스에 흘러가는 전류와 거기에 걸리는 전압과 유상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Y 델타가 있어도 이 영률계에서는 그걸 다 감안해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각 한 상에 대한 유상차를 검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단상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단상이 있어도 우리 회로 해석가들은 이걸 다 통합해서 이걸 이런 델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회로 전체를 우리와 같은 회로 해석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의 델타 회로로 또는 하나의 Y 회로로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 회로 외에 뭐 복잡하게 RLC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이런 회로 하나 또는 이런 회로 하나로 등가 회로를 그려낼 수 있는 것처럼 이건 삼상이니까 이 삼상 Y의 형태나 또는 삼상 델타 형태로 등가 회로를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등가위로를 그려냈을 때에 그럼 여기에 임피던스 하나, 임피던스 또 하나, 임피던스 또 하나, 마찬가지로 여기도 임피던스 또 하나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하든 간에 뭐 어느 쪽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역률계가 가리키는 그 역률값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그 유상차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걸린, 이 사이에 걸린 전압과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 사이 유상차, 여기서는 여기에 걸린 전압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의 유상차를 말하는 겁니다. 목감기 기운이 있어서 제가 지금 좀 물을 마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역률계에서 표시하는 그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등가위로가 이놈 전체에 대한 등가위로, 이놈 전체에 대한 등가위로를 예를 들어 이렇게 그랬다고 하면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 사이에 전류에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 또는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 사이의 유상차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각 상, 여기도 이 각 상에 대해 걸리는 전압과 그 상에 흘러가는 전류에 대한 유상차를 가지고 역률 값을 지시한다는 겁니다. 이제 3상 4선식 경우를 보겠습니다. 3상 4선식.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VAB가 예를 들어 380V라고 하면 이 노란색은 N 중성선이죠, 중성선. 그러면 VA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3, 이건 공식입니다, 여러분. VAB죠. 크기만 볼 때. 물론 유상차가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VAB를 이게 기준 페이스로 잡았다고 하면, VBC 120도, VAB, 지금 복습평면에 다 그리는 겁니다. 이건 VBC, 이게 VCA, 여기 차이가 120도, 여기 차이는 당연히 120도겠죠. 이런 식으로 유상차가 이놈과의 전압, 이놈과의 전압 사이에 이런 유상차가 있는 겁니다. 3상 유상차.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3상 3전식에서도 크기는 다 똑같지만 380V로 재보면, 테스트기로 전압을 재보면 크기는 3개가 다 똑같지만, 여기도 전압을 3개, 이 3개에 대한 전압을 재보면 다 3개가 380V 나오지만 유상차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와의 전압, 여기와의 전압은 루트 3분의 380V. 그래서 220V. 그게 바로 여러분 가정에 쓰는 전압이죠. 여러분이 아파트에 사신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 그 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101동에 사신다. 그럼 101동 지하에 가면 거기까지는 이게 3상 4선식이 아마 선이 4가닥이 와 있을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101동에 1호 라인은 뭐 A하고 N 선 끌어가서 220을 갖다 공급하고, 그다음에 3, 4, 5 라인은 뭐 B하고 N을 끌어서 220을 또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5, 6호 라인은
C하고 N을 끌어서 220을 공부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겁니다. 이때 3상 4선식은 어떤 식으로 그 이상차를 검출하는가 하면 이건 변압기 3개, PT를 3개를 씁니다. PT를 3개. PT 3개, 다음에 CT도 3개를 쓰죠. 하나, 둘, 3개. PT 하나, PT 2개, PT 3개. 즉 3상에 대한 걸 다 검출하는 거죠. 여기서는 3상 4선식에서는. 그래서 N선하고 묶어가지고 A상하고 N선을 묶어서 그 A상에 대한 전압을 검출하고 B상에 대한 전압, C상에 대한 전압을 검출하고 A상의 전류값, B상의 전류값, C상의 전류값 3개를 검출해서 여기 역률계에서 유상차를 찾아내서 코사인 세타 값을 계산하는데 그럼 값이 3개가 될 거 아닙니까? 역률값이 A상에 대한 거, A상에 대한 거, B상에 대한 역률값, C상에 대한 역률값을 역률계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평균, 그 3개 값을 평균해서 이 앞에 지시해 주는 겁니다. 바늘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바늘이 여기 가운데는 여러분 역률계 보셨죠? 그 직접 보시면 그 가운데는 역률 100%, 즉 코사인 0도가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바늘이 우측으로 움직이게 되면 지상 역률을 지시하는 거고 좌측으로 움직이면 진상 역률을 지시하는 거죠. 어쨌거나 3개의 값을 평균해서 따라서 3상 3선식보다는 더 정밀하겠죠. 여기는 2개의 값을 평균한 거기 때문에 상은 3상이지만 2개의 상에 대한 값을 가지고 평균한 거지만 이건 3상 모두를 다 3개의 상 모두를 다 평균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더 정확하겠죠. 그럼 왜 3상 3선식에서는 2개 가지고 오고 3상 4선식은 왜 3개 가지고 했느냐?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물어보니까 이 역률계를 만드는 회사에다가 문의를 해보니까 그건 잘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뭐라고 설명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으면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정밀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 3상 4선식 기호가 더 정밀하다, 역률값이.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모다가 이렇게 델타 결선, Y 결선 모다, 또 그리고 220, 여기는 220 단상 부하가 이렇게 걸릴 수가 있는 거죠. 220 단상 부하가. 여기 220이죠. 220V가 걸려있죠. 여기도 220V가 여기에 걸려있죠. 여기도 이렇게 220V가 걸려있죠. 뭐 히터 아니면 전등이 되겠네요. 이건. 이런 식으로. 또는 단상모다도 여러분 집에 에어컨 내에 단상모다 들어있죠. 단상모다. 보일러에도 단상모다 들어있죠. 세탁기에도 단상모다 들어있죠. 이렇게 와서 모다니까 이렇게 R과 L에서 여다에서 220 이렇게 해서 R, L 단상모다가 걸릴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런 회로가 복잡하게 주어져도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 이게 귀결된다? 이런 형태로 귀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A상, B상, C상 이 전체 회로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전체 이 회로가 전체가 여러분도 나중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가위로를 그려질 수 있는 겁니다. 또는 Y의 형태로 그릴 수 있는 거죠.
A상, B상, C상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 역률계는 어떤 유상차 값을 검출합니까? 이 VAB와 V의 전압을 VAB라고 하면 여기를 뭐 IA라고 하면 이 역률계가 이 VAB와 IA 사이의 유상차를 검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자꾸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 VA라고 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 IA 사이의 유상차 세타를 찾아내서 코사인 세타 역률값을 계산해서 여기 표시해 주는 거죠. 여기에서 전 세계 전기 에너지의 55% 정도를 모터가 소비하고 있다. 과학자들 그리고 전문 나와 같은 그런 기술자들 말고 아주 노련한 전문 기술자들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생산해내는 전기 에너지의 55%를 모터가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터가. 근데 모터는 어떻게 됩니까? 모터의 등가이로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저항 R과 L 성분. 이렇게. 모터의 등가이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터가 55% 정도로 소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어느 회로든 간에 전류가 전압에 대해 뒤지는 지상전류. 앞선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RL 회로가 주어지면 이걸 복수평면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가 기준 베이스 전압이라고 하면 흘러가는 전류는 I는 뒤지는 거, 이 세타가 지상전류가 되는 거죠. I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 V.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라고 하면 이렇게 복수평면에 올리면 I가 지상전류가 되는 거죠. 지상전류. 커패시턴스 C는 철탑선로에서 그 효과가 나타날 뿐 실제로 우리가 전기를 소비하는 그런 가전기기라든지 모터라든지 또는 산업 현장에서 모터가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커패시턴트 C는 거의 안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커패시턴트 C가 나타나는 것은 주로 철탑선로, 송전선로라고 하죠. 송전선로. 철탑선로에서만 효과가 나타날 뿐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명 부하라고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 모다, 가전기기, 펌프, 모다, 세탁기, 전등 이런 걸 다 부하라고 하죠. 부하라고 하는 것은 R과 L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전압에 대해 뒤지는 지상전류의 역률이 일반적이다. 이런 역률계에서 표시하는 역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측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거죠. 왜? 지상전류이기 때문에 전류가 전압보다 뒤지는 지상전류이기 때문에 진상 역률일 경우에는 거의 드물다는 거죠. 드물다. 그러나 23시 이후에는 모터의 사용량이 현격하게 감소하면서 즉 산업 현장에서 23시 이후에는 이제 전기 사용량이 줄어드는 거지 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물론 이제 산업 현장이 예를 들어서
삼성 저기 어디야 저기 여수나 그런 쪽 가면 화학단지 같은데 자동차 공장 요즘 뭐 밤 늦게는 일 생산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화학 공장 같은 데라든지 이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저기 윤활유를 만드는 데라든지 또는 원유를 가지고 휘발유 뭐 경유 등유 뭐 벙커시 이런 데 생산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기타 화학 제품을 만드는 공장 같은 데는 24시간 계속 산업 현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낮에 생산하는 그 양에 비하면 밤에 생산하는 양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보트의 사용량이 현격하게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역률 개선을 위해 설치된 커패시턴스 때문에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지상 역률, 이 RL 성분, 이런 RL 성분 때문에 RL 성분이 모다가 55% 정도니까 지상 역률이 클 거 아닙니까? 모다의 역률이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모다의 역률은 평균적으로 보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보면 90% 넘기가 힘듭니다. 역률. 모다 한 대의 역률을 측정해 보면 되게 90% 미만입니다. 역률이. 모다 한 대의 역률을 측정해 보면. 그래서 그런 모다의 역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삼상 콘덴서를 이렇게 달거든요. 삼상 콘덴서를 이렇게. 삼상 콘덴서 하나의 뭉치인데 이게 이제 그 콘덴서 뭉치 삼상 콘덴서 산이 세 가닥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에 들어가서 회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커패시터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뭉치 안에 들어가 보면 또는 Y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델타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 커패시터가 콘덴서가 역률 개선을 위해서 그런 커패시터 또는 콘덴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원래 정확한 표현은 커패시터가 맞는데 콘덴서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콘덴서, 역률 개선용 콘덴서. 인터넷에서는 역률 개선용 콘덴서라고 해야 금방 검색이 됩니다. 커패시터라고 하면 검색이 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커패시터 때문에 그런 역률 개선을 위한 커패시터 때문에 오히려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는 이른바 진상 역률이 나타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23시 이후에는 한전에서 그런 모니터링을 해봤겠죠. 뭐 자동으로 그 하는 기기가 있으니까 한전에 각 뭐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그 변전소 같은 데에는 이런 걸 그 검출해내는 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진상 역률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23시 이후 커패시터로의 전기 투입을 차단해 줄 것을 한전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여기다 역률 개선에 의해서 다뤄놓은 이 커패시터를 23시 이후에는 제거해라. 이 모다가 안 돌아가는데, 모다가 운영 되고 있지 않은데, 모다는 멈춰서 있는데, 커패시터에다가 전기를 투입하고 있으면 진상 역률이 되니까 모다 꺼질 때 커패시터에 투입되는 전기도 같이 꺼버려라. 그거죠. 그래서 23시 이후 다음날 09시까지 진상 역률 95%보다 작으면, 다시 말해서 여기가 진상 역률이 여기가 95%라고 하면 여기가 이건 100%, 여기가 진상 역률 95%. 이 바늘이 이 이하로 내려가면, 바늘이 이렇게 이하로 내려가서 움직이게 되면, 95% 이하로 내려가서 움직이게 되면 어느 시간대 23시에서 다음날 09시까지 전기요금 페널티를 물린다. 즉 전기요금을 더 추가를 해서 물린다 이거죠. 전기요금을 더 추가한다 이거죠. 이제 저도 이제 현장에서 오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보면 이게 회로 A,
조금 전에 회로 A를 여러분에 보였습니다. 자, 전류 I가 흐르고 이게 걸린 전압이 V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압과 전류 간 유상차가 나와서 그 유상차가 이가 아닙니까? 유상차가 이가. 전류와 이 유상차가 이렇게 앞서는 전류면 진상전류라고 하고 전류 I가 뒤지면 지상전류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모다가 많으니까 당연히 지상전류가 되는 거죠. 진상전류는 거의 드물죠. 진상전류는 드문데 제 경험상에 의하면 역률이 75%가 이하가 80%도 이하도 본 적 없습니다. 솔직히. 역률 80% 이하 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간혹 이제 아는 친구들 말 들어보면 뭐 80% 이하도 봤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종합해보면 어느 누구 말을 들어봐도 75% 이하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진상 역률도 그러고 지상 역률도 그러고 그때 이제 그러면 75%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75%는 0.75죠. 그러면 코스 인버스 0.75 하면 41도. 이게 세타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세타를 구할 때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 계셔도 뭐 사인 세타는 그래서 뭐 0.5다. 이 각도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구하죠. 사인 인버스 0.5 해서 전자계산기 누르면 이걸 전자계산기 누르면 이게 세타 값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75%는 0.5가 되니까 0.5 0.75 그러니까 세타를 밖으로 꺼내고 이 세타 자리에 0.75를 넣어서 코스 인버스 하면 세타 값이 구해지죠. 그게 41.4도라 이거죠. 41.4도. 저기 41.4도보다 이렇게 커지는 경우도 없다. 커지는 경우는 결코 없다 이거죠. 이렇게 커지는 경우는 41.4도보다 커지는 경우는 보지는 못했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률요금을 계산을 한전에서 물릴 때 역률요금을 물릴 때 지상역률 이게 전류가 뒤지는 지상역률에서는 경계선이 얼마입니까? 90%죠. 90% 이하면 역률요금을 페널티를 물리는 거고 진상역률은 95% 이하면 페널티를 물립니다. 요금을 더 물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24시간 동안 여러분 사업장에서 24시간 동안 역률이 진상역률 95%보다 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진상역률 크고 지상역률 90%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죠? 지상역률 90% 진상역률 95%보다 크고 지상역률 90%보다 큰 사이에만 있으면 역률에 따른 페널티 요금은 물리지 않는 거죠. 잘 많으면 또 전기요금도 전기요금도 약간의 깎아주는 혜택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각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코사인 0.9 인버스하고 하면 이게 25.84도. 이거에 대해서는 코스 마이너스 0.95 하면 18.2도입니다. 이게 즉 이게 이거 세타 C가 18.2도, 세타 L이 28.5도, 여기 28.5도. 이 사이에만 있으면 전압과 전류 유상차, 여러분 사업장에 전기인입부, 여러분 사업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사업장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단상이 들어가는 삼상 사선식에 들어가는 게 전기가 들어가겠죠. 삼상 사선식 전기가. 그럼 여기 어디에 이제 여기 뭐 역률계 센서를 달아서 여기서 뭐 센서를 검출하겠죠. 여기서 여기 이제 인입부라고 하죠. 인입부. 전류 전압의 이상차가 이 사이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 사이에만 있으면. 여기는 18.2도, 여기는 25.8도. 그죠? 이제 그러면 계측기로 측정한 값을 가지고 임피던스 값도 알아보고 R 값이 얼마인가, L 값이 얼마인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후쿠메타 여러분들 이건 지웁시다. 후쿠메타 이렇게 생긴 후쿠메타 있죠. 이놈 후쿠메타 가지면 전압도 잴 수 있고 이놈을 양쪽으로 벌려서 전류도 잴 수 있고 전류값 물론 다 시르축값만 재는 거죠. 전압값도 잴 수 있고 여기는 뭐 저항도 잴 수 있죠. 이런 거 가지고 저항값도. 하지만 이거 저항 이 테스터기 이놈 가지고 어디 선을 리드선 갖다가 해가지고 흘러가는 선에 대고 저항 잔다고 해서 그 저항이 지금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그 저항이 아닙니다. 저항이 틀립니다. 그 저항하고는. 어쨌거나 이제 이놈 가지고 전류값하고 전압값은 재는 거죠. 이놈 가지고 여기 선에서의 전압값과 전류값은 구할 수 있습니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역률계를 달아서 역률값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값을 가지고 역률값, 그다음에 전류, 전압 세 가지 직접 측정한 겁니다. 그럼 가지고서 임피던스 값이 얼마인가 실제 자 이게 이제 모다라고 합시다. 모다. 여러분이 현장에 설치된 모다에 현재 지금 이게 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류가 흘러가고 있고 모다는 왱하고 이제 돌아가고 있을 때 그때 전류값을 측정하고 전압값을 측정하고 역률값을 측정해가지고 그 모다의 임피던스가 얼마고 모다의 R값은 얼마고 모다의 L값은 얼마인가를 구해보자 이겁니다. 전화번은 대칭되어 있고 모다는 평양이다 라는 조건을 하는 겁니다. 대칭이라는 게 뭐냐? VAB, VCA 전압을 측정했을 때 380V 다 크기는 똑같더라 이거죠. 380V CA 값, BC 값, AB 값. 이 테스터기로 측정하면 이 크기는 알 수 있죠. 이 세 개에 대한 이놈과 이놈에 대한 크기는 알 수 있죠. 다 똑같고 주파수도 각 세 개의 전압에 대한 주파수도 60Hz로 똑같고 그 다음에 유상차가 똑같다. 유상차가 일정하다. 유상차는 일정하다. VAB, VBC, VCA 유상차가 120도 삼상이니까 한전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120도가 되도록 한전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전력에서는 발전소에서 전압을 이렇게 유상차가 120도가 되도록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차가 똑같고 이렇게 120도 차이로 똑같고 크기가 똑같고 주파수가 똑같을 때를 대칭했다고 그럽니다. 전화번은 대칭했다. 대칭, 비대칭 그러거든요. 비대칭. 이것은 전원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전화번 전원에 대해서 쓰는 거고 평형 또는 불평형 이건 부하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다 부하에 대해서 비대칭이다 뭐 대칭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부하에 대해서는 평형, 불평형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평형이란 뭐냐? R값 세 개가 똑같고 L값
L값 3개가 똑같을 때를 평형됐다고 그럽니다. 평형. 어느 하나라도 틀리면 불평형됐다고 그럽니다. 불평형됐다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서 물론 이제 이 자체만 놓고 보면 평형일 수도 있고 뭐다 이 자체만 놓고 봐도 평형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쪽을 바라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이쪽을 바라봤을 때 불평형이죠. 불평형. 왜? A와 B 간에 단상무다 하나가 들어가 있음으로써 총합을 구해보면 이 총 델타를 아까 설명드린 많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등가위로를 이놈 전체에 대한 등가위로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구했을 때 여기가 이게 A, 여기가 A, B라고 하면 A, B는 그리고 B, C, B와 C 간에도 하나 걸려있으니까 세 개가 각각 다 틀리겠죠. 그 임피던스 값이 여기 임피던스 값이 R 값 틀리고 여기에는 R 값, L 값 다 틀리겠죠. 세 개가 다 이게 껴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래서 불평형이다 이럽니다. 불평형.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부하가 뭐다 하나밖에 없죠. 뭐다 하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평형이다. 뭐다는 평형돼 있다. 즉 R 세 개 다 값이 같고 L 세 개 다 값이 같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 흘러가는 전류를 후쿠메타로 측정해 보니까 크기가 5A 당연히 평형되어 있으니까 이 세 개 전류값 다 똑같이 측정이 되겠죠. IA, IB, IC 이걸 벌려서 이걸 양옆으로 이렇게 벌려서 후쿠메타를 걸어서 전류값을 쟀을 때 5A가 나왔다 가정하는 거죠. 5A 세 개 다 5A. 그 역률에서는 역률값이 90%를 지시하더라. 90%를 지시하더라. 그러면 코스 인버스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코스 인버스를 취하면 이때 세타값 유상차는 25.8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계산기를 눌러서 구하는 겁니다. 계산기 90%는 0.99가 되는 거니까 0.9로 놓을 수 있으니까 뭐 45%는 뭡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면 0.45가 되는 겁니다. 이건 기본이니까 이거야 뭐 잘 아시겠죠. 이거 구하는 거 그냥 계산기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인버스 계산기 이거 구하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전자계산기에. 그러면 세타는 25.84가 되는 겁니다. 이때 세타는 어느 세타를 얘기한다고요? 유상차는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와 여기에 걸리는 전압 간의 유상차 또는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와 여기에 걸린 전압과 유상차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또는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와 여기에 걸린 전압 간의 유상차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5A면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는 어떻게 구해집니까? 여기 IA라고 하면 루트 3분의 IA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를 IAB라고 하면 IAB는 이놈 전류를 루트 3으로 나누면 됩니다. 5A니까 이게 5A니까 그러면 2.887A가 흘러가는 겁니다. 시료치값 그러니까 크기만 구하면 아직 유상차는 모릅니다. 이거 유상차는 모르는데 크기만 구하면 근데 유상차가 여기서 역률계에 의해서 구해졌잖아요. 세타가 나왔잖아요. 그죠? 따라서 IAB는 이놈 VAB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VAB보다 25.84도가 뒤지는 겁니다. 벡터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수평면에 그려보면 이게 VAB 그러면 이게 IAB 여기가 25.84라 이거죠. 각도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크기는 380이죠. 380. 이 크기는 2.887A. 물 좀 마셨습니다. 이 크기는 2.887A. 유상차는 25.84도. 25.84도가 어떻게 나왔냐 궁금하시는 분들인데, 이 역률가 90%를 가리키고 있더라. 역률 90% 가리킬 때 전자계산기에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25.84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 25.84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와 여기에 걸린 전압과 유상차를 가리키는 거니까, 이 역률계가.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소평면. 그래서 여기 점을 찍었습니다. 위에다 보면, 자세히 보시면. 이제 복소수가 됐으니까 VIAB는 여기서는 크기값, 시루값만 표기하니까 위에다 점을 안 찍었지만, 이제 복소수를 이긴 복소수니까 복소평면에 올라간 거니까 위에다 점을 찍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을 찍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복소평면에 올려진 거니까 이것은. 그러면 이놈의 Z값은 어떻게 구해집니까? V는 IZ니까 V는 IR 오음의 법칙이죠. 이건 다 잘 아시죠? V는 어떻게 됩니까? IZ니까 Z는 I분의 V죠. I가 2.887A니까 V는 얼마입니까? 380V니까 Z는 여기 이 Z값 크기만 보면 131.625ohm이죠. 이제 세 개가 평형이라고 했으니까 R 값 똑같고 다 L 값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놈도 Z값은 얼마니까 131.625ohm. 이놈도 Z값은 131.625ohm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복소평면에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소평면에 올리게 되면 크기는 131.6ohm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각도는 이렇게 표현되죠. 이렇게 이놈의 25.84는 여기서 구해진 겁니다. 앞선 설명에서 여러분, 앞선 영상 이런 회로가 주어졌을 때 V 시로값 V 여기 흘러간 전류 I 이게 Z라고 하면 VI의 유상차 세타는 Z의 유상차 이놈하고 이거 같다는 걸 설명했습니다. VI의 유상차 이게 VI의 유상차죠. 이놈은 Z의 이 값과 똑같다는 걸 설명했습니다. 그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Z를 복수평면에 올려보면 이제 점 찍었습니다. 복소수가 했습니다. 복수평면에 올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타가 25.84가 되는 거죠. 이게 R값, 이 크기가 R값, 이 크기가 131.62가 되는 거죠. 이 크기는 J⍵L이 되는 거고, 따라서 R은 131.62 곱하기 코사인 25.84하면 이 R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 쓰면 이것은 중학교 때 배우는 바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까지 또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는 것은 이건 뭐 중학교 때 다 배우는 수학 공식이니까 코사인 세타 곱하기 이놈 하면 이게 크기가 되는 거고, 사인 세타 곱하기 이놈 하면 이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해보면 R은 118.4585ohm이 나오는 거고, J⍵L은 J57.375ohm이 나오는 겁니다. 저기 Z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놈 하나의 Z는 118.45 더하기 J 57.37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제 R 값은 구했습니다. 그럼 L 값은
오메가 1은 2파이 FL1이 된다는 것도 이것도 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오메가 L 값이 얼마입니까? 57.37이죠? 여기서 구했습니다. 57.37. 그래서 L은 2파이 F분의 57.37. 근데 F가 얼마입니까? 62죠? F는 60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이는 3.14. 대입해서 구하면 L 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0.152 뭐 2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이게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이놈을 이렇게 다시 쓸 수 있는 거죠. 152.2 밀리 헨리.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한테 유익한 채널이 되었습니까? 유익한 내용이 되었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광고는 웬만하면 2편 정도는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처음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광고 한 편은 시청하시고 중간에 또 중간 광고 한번 나오죠? 그것도 한 편 시청해 주시고 나머지 광고는 다 그냥 건너뛰고 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